러시아 우주항공국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하루 앞둔 고흥. 그 순간 상상조차 못한 일이 터지고 마는데요. 발사 현장을 참관하던 러시아 우주국 여성 연구원이 갑작스런 사지마비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목 아래 감각이 사라지고 호흡은 멈춰가는데 주변엔 대학병원도 신경외과도 없는 외딴 마을. 러시아 본부는 즉시 송환하라며 압박만 퍼붓고 현장은 사실상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하늘을 찍고 등장한 단 하나의 희망은 한국 119 헬기. 화순전남 대병원 도착까지 단 15분. 그리고 이어진 충격의 진단.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평생 마비됩니다. 러시아가 진짜 원하던 그것 바로 한국에 있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생명과 한 나라의 우주가 맞부딪힌 대한민국 96시간의 기적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누리호보다 더 대단한 우리 기술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기술과 의료기술이 최고라 생각하신다면 한국 의료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알리나 소콜로바. 올해 35살입니다. 러시아 연방우주연구부 소속 연구원으로 10년째 우주발사체 추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죠. 이번 출장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참관하기 위해서였어요.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한국 로켓이라니 별거 있겠어? 하던 선배도 있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데이터로만 보던 한국의 우주 기술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11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의 우주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연구 구역 안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저는 관측 데이터를 받아 노트북에 정리하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사대 위로 우뚝 선 누리호가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꿈이 들어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죠. 그런데 갑자기였어요. 등 뒤에서 뭔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린 것 같았어요. 동시에 목 아래로 뜨거운 무언가가 확 퍼지더니 이내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어요. 노트북 키보드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는 게 아니라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펜을 쥐려고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중얼거리려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옆에 있던 한국 연구원이 깜짝 놀라 달려왔죠. 입술을 움직여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쉬려는데 가슴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게 뭐지? 왜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연구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알리나 씨,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걸. 눈동자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119 부르세요. 빨리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호흡 불안정합니다. 신경학적 증상 의심됩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에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6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왔고 먼지가 날렸어요. 누군가 제 얼굴을 가려주었죠. 들것에 실려 움직이는 동안 하늘이 보였습니다. 검은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드론 조명이 헬기 주변을 밝히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별을 보러 왔다가 이렇게 되다니. 구조대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방 도착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답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계속 흘렀죠. 헬기 안은 따뜻했습니다. 담요가 덮여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감쌌어요. 구조대원은 계속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유지, 맥박 안정, 호흡 보조 중. 무전으로 누군가와 계속 대화했어요. 창밖으로 산이 지나갔습니다. 깜깜한 산 사이를 헬기가 뚫고 날아갔어요. 조명이 아래를 비췄죠. 얼마나 빨리 가는 건지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저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시 걷고 싶다. 다시 일하고 싶다. 가족을 만나고 싶다. 온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도 머릿속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헬기가 착륙했어요. 화순 전남대병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의료진이 달려와 들것을 옮겼죠. 복도를 지나는 동안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천장만 보였어요. 하얀 천장, 빠르게 지나가는 조명, 의료진의 발소리. 응급실 문이 열렸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즉시 검사 들어갑니다. 신경외과 협진 요청. 의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니까. 여기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다시는 못 걸으면 어떡하지? 평생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제발, 제발 살게 해주세요. 검사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한다고 했죠.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그냥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금속성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족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아빠, 언니, 다들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기뻐했었죠. 우주 기술 선진국이잖아. 많이 배워와. 아빠가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검사가 끝났어요. 다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2명이 들어왔죠.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젊었어요. 나이 든 의사가 영상을 들고 제 곁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알리나 씨, 상태가 심각합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상부 척수에 압박이 있어요. 이대로 두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다니.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대전 충남대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거기에 척수 전문의가 계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젊은 의사가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으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여전히 목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대답했죠. 알겠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또 헬기를 타야 한다니. 또 어디론가 가야 한다니. 이게 끝이 아니구나.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다시 헬기에 실렸습니다. 밤 공기는 더 차가워졌어요. 담요를 목까지 덮어줬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구조대원은 이번에도 제 곁에 앉았습니다. 다시 만나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붙잡았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헬기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고흥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누리호 발사대도 보였습니다.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저 로켓은 내일 하늘로 오를 텐데 나는 지금 이렇게 누워있구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산을 넘고 바다를 지나고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헬기 안에서는 계속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상태 안정. 대전 도착 예정 시간 40분 후. 구조대원이 제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힘을 내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그때 구조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갑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마스크 너머로 눈이 보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어요. 저 사람은 저를 모르는데 저를 위해 이렇게 밤새 날고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깜빡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헬기가 내려앉았어요. 충남대병원 도착,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환자 인계합니다. 상부 척수 압박, 사지마비 상태, 호흡 보조 중. 구조대원이 빠르게 설명했죠. 들것이 옮겨지는 동안 저는 구조대원을 봤어요.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또 눈을 깜빡였어요. 감사합니다. 살아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환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천장을 보며 이동하는 동안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죠? 이제 괜찮아요. 여기 선생님들이 최고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조금 안심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여러 모여 있었어요. 즉시 정밀 검사 시작합니다. 신경외과 대기 중, 중환자실 준비 완료. 의사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 환한 조명,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멀쩡하게 걷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누워 있다니. 검사실로 옮겨졌어요. 또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딱딱거리는 소리. 눈을 감았죠. 제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머릿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검사가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간호사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곁에 계속 있을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편하게 쉬라니. 몸은 전혀 편하지 않은데 마음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을 봤어요. 살아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간호사가 눈물을 닦아줬죠. 울어도 돼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 아침 8시쯤이었을 거예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가족분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건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잖아요. 의사는 제 곁에 앉아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상태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가족분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간호사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영상통화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화면이 켜지고 신호음이 울렸죠. 2번, 3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보면 울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눈물이 나오고 있었죠. 알리나야. 엄마 목소리였어요. 화면 속에 엄마와 아빠, 언니가 보였습니다. 셋 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빠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죠. 알리나, 들려?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가 물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들려요, 엄마. 다 들려요. 하지만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엄마는 제가 눈을 깜빡이는 걸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느님, 제발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자분들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따님은 현재 상부 척수 압박으로 사지마비 상태입니다. 호흡도 불안정해서 보조 장치를 쓰고 계세요. 지금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립니다. 아빠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죠. 언니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알리나, 들어. 움직이지 못해도 괜찮아. 살아만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알겠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또 눈을 깜빡였습니다. 알아요, 언니.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간호사가 휴지로 닦아줬죠. 엄마가 말했습니다. 알리나야,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비행기 알아보고 있어. 곧 갈게. 저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지 마세요. 엄마.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비자도 필요하고 비행기 값도 비싸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꼭 갈게. 혼자 두지 않을게.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자분, 지금은 입국 절차나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시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저희가 따님을 잘 돌보겠습니다. 매일 상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엄마는 망설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아빠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셨죠. 언니도 이제 막 취직했고요. 제 치료비가 부담될 게 뻔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응급 치료는 진행하겠습니다. 비용 문제는 나중에 상담하시죠. 지금은 따님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 말에 아빠는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통화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보통은 5분 정도만 허락한다고 들었는데 20분 넘게 연결해줬습니다. 가족들은 제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5살 때 처음 자전거 탔던 거 기억나? 넘어졌는데도 안 울었잖아. 씩씩했어. 지금도 그렇게 씩씩하게 버텨줘. 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퇴원하면 내가 너 좋아하는 보르시 끓여줄게. 사워크림 듬뿍 넣어서. 저는 그 말에 입맛을 다셨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입술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보르시, 먹고 싶다. 다시 먹을 수 있을까? 아빠는 말없이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알리나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 혼자 저 먼 곳에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빠,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통화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자분이 피곤해하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리나야, 엄마 사랑해. 꼭 나. 알았지?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사랑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간호사가 제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분들 사랑을 많이 받으시네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야 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의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가족분들과 통화하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좋았어요. 힘이 났어요.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 힘으로 버티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이불 위로 빛이 쏟아졌죠. 저는 그 빛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간호사가 물 한 모금을 먹여줬습니다. 삼키기 힘들었지만 천천히 넘겼어요. 목이 축여졌습니다. 잘하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쏟아졌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생각했어요. 살아야지. 꼭 살아야지. 가족들 다시 만나야지.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에서 깼습니다.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죠. 제가 눈을 뜨자 미소 지었습니다. 주무셨어요? 좀 어때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괜찮다고. 아니, 괜찮지 않지만 버틸 수 있다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에 한국 사람 한 명이 더 따라왔죠. 통역인 것 같았어요. 남자는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소콜로바 연구원. 러시아어였어요. 고국말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스크바 본부에서 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업무적으로 들렸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남자는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보더니 말했어요. 본부에서 송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모레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송환.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비행기를 타라고요? 남자는 제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 오래 머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어요. 외교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적 부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생명보다 체면이 중요하다는 건가요? 남자는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송환 동의서예요. 제 앞에 펜을 내밀었죠.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통역이 러시아어로 전달했죠. 남자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왜요? 환자 본국 송환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현재 이 환자를 이동시키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척수 압박 상태가 불안정해요. 비행기 기압 변화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우선합니다. 송환은 상태가 안정된 후에 논의하시죠. 남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부 지시입니다. 한국 언론이 관심 갖기 전에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조용히 처리? 저는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론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 누워 계신 분은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환자를 지킬 겁니다. 단호했어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울렸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조국이 저를 버렸구나. 제가 부담이 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의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킬 겁니다. 당신은 환자예요. 정치나 외교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손이었지만 온기가 전해졌죠. 저녁 6시쯤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유동식이었어요. 천천히 먹여줬죠. 조금씩 드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저는 한 숟가락씩 삼켰습니다. 맛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삼키기에 바빴죠. 식사를 마치고 누워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받아줬어요. 네.
소콜로바 씨 보호자시죠? 네, 잠시만요. 화면을 제 앞에 들어줬죠. 엄마였어요. 알리나야, 방금 연락 받았어. 본부에서 너 데려간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데려가려고 해요. 엄마는 울먹였어요. 가면 안 돼. 거기 있어. 한국에 있어야 해.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너 지켜준다며. 제발 거기 있어.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거라는 걸. 본부는 저를 치료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덮으려는 거예요. 엄마는 흐느꼈습니다. 한국이 낫다고 하더라. 의료 기술이 좋다고. 제발 거기 있어줘. 엄마가 알아볼게. 비용 문제는 엄마가 해결할게. 집을 팔아서라도 할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만 깜빡였죠. 엄마, 집 팔지 마세요. 제가 살게요. 꼭 살아서 돌아갈게요. 통화가 끝나고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밤 9시쯤이었어요.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밀 검사 한 번 더 할 거예요. 상태 변화를 봐야 해서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알겠다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편이라니. 저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 편이라고 해주다니. 의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푹 쉬세요. 내일 또 봐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하얀 천장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국이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냥 외국인일 뿐인데, 연구원일 뿐인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까만 하늘에 별이 총총했죠. 고흥에서 봤던 그 별들. 누리호를 보러 왔다가 이렇게 됐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람들의 따뜻함을 봤으니까요. 살아야겠어요. 꼭 살아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한국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간호사가 불을 껐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기하지 마. 네, 엄마. 포기 안 해요. 절대로. 11월 27일 자정이 지났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죠.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답답했어요.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게. 새벽 1시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잠이 안 와요. 간호사는 베개를 다시 정리해줬습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하는 날이에요. 보고 싶으세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누리호요? 보고 싶어요. 그걸 보러 여기까지 왔는 걸요. 간호사가 병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 고흥 우주센터가 보였어요. 발사대 위에 누리호가 서 있었죠.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이틀 전에 제가 쓰러진 그곳. 지금은 이렇게 화면으로만 볼 수 있다니. 발사 30분 전입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는 연구진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저도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고 동료들과 토론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봐요. 여기서라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발사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하늘을 보고 있었죠. 발사 10분 전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제 심장은 뛰는데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5, 4, 3, 2, 1. 정화.
화면 속에서 누리호 아래로 불길이 솟았습니다.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로켓이 떠올랐죠. 지상을 박차고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진지하게 꿈을 올리는 나라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로켓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있을까. 몇 년을, 아니 몇십 년을 준비했을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저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저도 다시 일어서야죠. 누리호가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카메라가 따라가며 촬영했어요. 하늘 높이, 구름을 뚫고, 어둠 속으로.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죠. 아니,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간호사님.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눈동자를 움직여 신호를 보냈죠. 간호사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여러 번. 간호사는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잠깐만요. 급하게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혈압계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삑삑삑. 경보음이 울렸죠. 혈압 떨어집니다. 90에 50. 간호사가 외쳤어요. 복도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응급 상황이에요.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의사와 간호사 여럿이 달려왔죠. 산소 포화도 확인. 8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확보하세요. 산소 올리고. 목소리들이 섞였어요. 손들이 제 몸을 만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졌어요. 차가운 산소가 코로 들어왔죠. 하지만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누리호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2단 분리 성공,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70에 40. 심박수 증가. 120. 응급처치 준비.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 언니, 미안해요. 제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알리나 씨, 정신 차려요. 누군가 제 뺨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몸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죠. 편안했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될까?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우세요? 저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눈을 뜨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냥 잠들고 싶었어요. 화면에서 아나운서가 외쳤습니다. 위성 분리 성공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죠. 성공이에요. 한국이 해냈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살아남고 싶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졌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엄마. 잘했어. 우리 딸.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세동기 준비. 충전 완료. 시작합니다. 뭔가 가슴에 닿았어요. 전기가 흘렀습니다. 몸이 들썩였죠. 하지만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내 몸인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필사적일까? 다시. 또 전기가 흘렀어요. 몸이 움직였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들렸죠. 삑, 삑, 삑. 느렸어요. 너무 느렸습니다. 혈압 오르기 시작합니다. 맥박 회복 중.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붙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
아직이에요.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천천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사람들 얼굴이 보였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돌아오셨어요. 간호사가 울먹였습니다.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따뜻했어요. 살아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환호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누리호는 성공했고 저도 살아났어요.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죠. 간호사가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셨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깼어요. 살아있어요. 간밤에 정말 놀랐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거죠. 저 때문에. 미안해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없네요. 다행이에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 안정됐어요. 맥박도 정상이고요. 저를 보며 말했죠. 잘 버텨주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칭찬이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냥 살고 싶어서 버틴 것뿐인데. 오늘 오후에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조금씩 움직임 훈련을 시작해야 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움직임 훈련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간밤에 손가락 반응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손가락 반응? 저는 손을 보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사가 제 오른손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집중해 보세요. 검지를 움직여 볼 수 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집중했어요. 손가락아, 제발, 움직여줘.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기다렸어요. 간호사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저는 계속 집중했습니다.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그때였어요. 검지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미세하게요. 1mm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움직였어요.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외쳤어요. 의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움직였어요. 알리나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겨우 1mm지만, 그게 전부였지만, 움직였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할게요. 또 집중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빨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2mm쯤? 더 많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의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여전히 목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물만 계속 흘렀죠. 살 수 있어요. 정말 살 수 있어요. 오후 2시쯤 재활의학과 의사가 왔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알리나 씨. 저는 재활의학과 김선영 선생님이에요. 미소가 환했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훈련할 거예요. 힘들어도 잘 따라와 주세요. 선생님은 제 손을 들었어요. 먼저 손가락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해보세요. 검지를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했습니다. 자, 이제 알리나 씨 차례예요. 저는 온 신경을 손가락에 집중했어요. 움직여. 제발 움직여.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구부러졌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반도 안 됐죠. 하지만 움직였어요.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첫날 치고 정말 잘하셨어요. 내일은 더 잘하실 거예요.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온몸에 힘을 다 썼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훈련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하나씩 시도해 봤어요. 대부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조금씩 반응했어요. 희망이 보였죠. 훈련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내일 또 봐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나가면서 간호사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좋은 소식인가 봐요. 저녁 6시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누리호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쾌거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발사 장면이 나왔죠. 어젯밤 제가 봤던 그 장면. 한국이 세계 7번째 자력 발사 성공국이 됐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연구진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기뻐서 우는 거죠. 저도 울고 싶었어요. 기뻐서요. 저도 성공했으니까요. 손가락을 움직였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소콜로바 연구원. 러시아어였어요. 또 본부에서 온 건가요? 남자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송환 일정 확정됐습니다. 모레 출발이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레요? 이제 겨우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남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본부 명령입니다. 한국 언론이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또 그 말이에요. 조용히 처리. 저는 처리할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요. 남자는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세요. 거부할 수 없어요. 담당 의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송환 명령서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예요. 의사는 서류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환자는 아직 이동 불가 상태예요. 오늘 처음 손가락 움직였어요. 지금 옮기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건 한국 측 의견이고요. 남자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러시아 의료진도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의사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가능하다고요? 그럼 왜 진작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환자 상태 악화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데려가시겠다고요?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정치나 외교는 모릅니다. 하지만 환자는 지킵니다. 알리나 씨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남자는 저를 봤어요. 당신 의견이 뭡니까? 저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검지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거부한다는 뜻이었죠. 남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의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당신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 편이 돼주셔서요. 밤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불을 껐어요. 편히 주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여 봤어요. 떨렸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제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살 수 있어요.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저를 살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11월 28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잘 움직였습니다. 3mm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오늘 기분 어때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좋아요. 어제보다 좋아요. 간호사는 유동식을 한 숟가락씩 떠서 먹여줬죠. 천천히 드세요. 따뜻한 죽이었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9시 재활의학과 김선영 선생님이 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알리나 씨. 오늘도 열심히 해볼까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선생님은 제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알리나 씨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목표가 있어요. 손가락을 1cm 움직이는 거예요. 1cm요? 어제는 겨우 2, 3mm였는데. 선생님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알리나 씨를 믿어요. 그 말에 힘이 났어요. 해볼게요. 꼭 해낼게요. 손가락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검지를 보며 명령했어요. 움직여. 1cm만 움직여줘. 제발. 손가락이 떨렸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5mm, 6mm, 8mm. 선생님이 자를 대고 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 이를 악무는 느낌만 받았어요. 턱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9mm.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손가락아, 제발.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등이 축축해졌죠. 1cm. 선생님이 외쳤어요. 해냈어요. 알리나 씨, 정말 해냈어요. 저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겨우 1cm인데 이렇게 힘들다니. 하지만 기뻤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선생님이 제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보통 사흘은 걸리는데 이틀 만에 해냈어요.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다른 손가락도 해볼까요? 중지를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빨랐습니다. 7mm쯤 움직였어요. 약지는 5mm, 새끼손가락은 3mm. 엄지는 아직 안 됐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하면 되니까요. 오전 훈련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는 팔을 시도해 볼 거예요. 준비하세요. 팔이요? 벌써요?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리나 씨는 회복 속도가 빨라요. 희망이 보여요. 점심을 먹고 쉬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저 하늘 너머로 누리호가 날아갔구나. 인공위성을 실어 나르고. 저도 날고 싶어요. 다시 일어서서 일하고 싶어요. 오후 2시 선생님이 다시 왔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볼 거예요. 아주 조금만이라도요. 제 오른팔을 들어 올렸죠. 집중하세요. 팔꿈치에 힘을 주세요. 저는 팔에 신경을 집중했어요. 팔꿈치야, 제발. 구부러져 줘.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괜찮아요. 천천히요. 선생님이 격려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집중했습니다.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3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움직였어요. 선생님이 외쳤어요. 팔 근육이 반응했어요.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움직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느껴졌어요. 근육이 조이는 느낌. 팔꿈치가 1mm도 안 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어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대단해요. 선생님이 손뼉을 쳤습니다. 이 속도라면 일주일 안에 팔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선생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알리나 씨는 특별해요. 훈련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를 반복해서 움직였어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움직이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거였어요. 몸이 기억을 되찾고 있었죠. 훈련이 끝나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간호사가 닦아줬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해야죠. 살려면요. 간호사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꼭 나으실 거예요. 저녁 6시쯤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오늘 훈련 잘했다고 들었어요. 차트를 보며 웃었죠. 회복 속도가 놀라워요.
이 정도면 기적이에요. 기적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은 몇 주 걸려요. 근데 알리나 씨는 이틀 만에 이만큼 왔어요. 왜 그럴까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살고 싶어서요.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요. 이 나라 사람들한테 보답하고 싶어서요. 의사는 제 눈을 봤습니다. 의지가 강하시네요. 그 의지가 몸을 살리고 있어요. 밤 8시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알리나야. 엄마 목소리였어요. 손가락 움직인다며? 정말이야? 저는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검지를 천천히 구부렸어요. 1cm. 엄마는 울었어요. 우리 딸이 살아나고 있어. 아빠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알리나, 넌 진짜 대단해. 우리 자랑이야. 엄마, 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어설펐죠. 하지만 엄마는 알아봤어요. 사랑해. 우리 딸. 엄마도 사랑해. 통화가 끝나고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계속 움직여 봤어요.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신기했어요. 이틀 전만 해도 꿈쩍도 안 하던 손가락인데. 간호사가 불을 껐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또 훈련해야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느껴졌어요. 살아있어요. 제 몸이 돌아오고 있어요. 한국이 저를 살리고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 간호사, 재활 선생님. 모두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냥 외국인인데, 러시아 사람인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 다시 일어서서 세상에 말할게요. 한국이 저를 어떻게 살렸는지.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1cm지만 제 의지로 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1월 29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손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어제는 손가락만 움직였는데, 오늘은 손목이 조금 움직였어요. 2cm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엄청난 거였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는 안 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머, 손목 움직이셨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또 움직여 보였어요. 손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간호사는 복도로 뛰어나가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알리나 씨 손목 움직여요. 의사가 급하게 왔어요. 헐레벌떡 뛰어온 것 같았죠.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봤습니다. 움직여 보세요. 저는 손목을 움직였어요. 의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오늘 재활 침대로 옮겨볼게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재활 침대요?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는 거구나. 진짜 재활이. 의사는 차트에 뭔가 적으며 말했어요. 상태가 안정됐어요. 이제 회복 단계예요. 잘하고 계세요. 오전 10시 재활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여러 환자가 운동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평행봉을 잡고 걷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힘들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활 침대에 누웠어요. 김선영 선생님이 옆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게요. 꼭 할게요. 먼저 팔부터 해볼까요? 선생님이 제 오른팔을 들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보세요. 최대한 구부려요. 저는 온 힘을 다했어요. 팔꿈치가 조금씩 구부러졌습니다. 5도, 10도,
15도. 거기서 멈췄어요. 더는 안 됐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선생님이 격려했어요. 이제 펴보세요. 펴는 건 조금 쉬웠습니다. 중력이 도와줬거든요. 팔이 천천히 펴졌어요. 땀이 났습니다. 겨우 팔 하나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온몸이 젖었어요. 30분 동안 팔 운동을 했습니다. 양쪽 팔을 번갈아 가며 구부리고 펴고 돌리고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옆에서 도와줬어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요. 이제 다리 해볼까요? 다리요? 저는 놀랐어요.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요. 선생님은 제 오른쪽 무릎을 잡았습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할 거예요. 발가락에 집중하세요. 발가락을 봤어요. 하얗게 질린 발가락, 움직이지 않는 발가락. 저는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발가락아, 제발, 움직여줘. 1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중했어요.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2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엄지발가락이 떨렸습니다. 정말 미세하게요. 움직였어요. 선생님이 외쳤어요. 엄지발가락이 반응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다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훈련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팔, 다리, 손목, 발목. 하나씩 시도해 봤어요. 대부분 조금씩 반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죠. 훈련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이불을 덮자마자 잠이 쏟아졌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걷고 있는 꿈. 누리호 발사대 앞을 걷고 있었어요. 하늘을 보며 웃고 있었죠. 오후 4시쯤 깼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먹여줬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하시네요. 정말 강해요. 저녁 6시 의사가 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을 켰죠. 누리호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요. 그날 밤 봤어요. 한국 언론에서 알리나 씨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누리호 보러 왔다가 쓰러진 러시아 연구원. 한국 의료진이 살려냈다고요. 기사로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기사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괜찮아요. 의사는 읽고 웃었습니다. 그럼 준비할게요. 목소리 나오면 그때 하시죠.